그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 특별치료실에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2살의 젊은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황금빛 침을 들어 올렸고 그 앞에는 절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린 18살 소녀가 누워 있었죠.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침이 소녀의 얼굴에 닿는 순간 치료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3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소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 마이 갓. 제니퍼가 움직여요. 지켜보던 미국인 중년 남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명품 양복은 바닥에 구겨졌고 손목의 수억 원짜리 시계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에게는 오직 딸의 얼굴에서 일어나는 기적만이 전부였습니다.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세계 최고라 불리는 모든 병원을 다녀봤지만 단 한 곳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들이 포기를 선언했고 노벨상 후보에 오른 의학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한국의 치료실에서 아직 의사, 면허도 없는 젊은 한의대생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2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으로 말이죠. 평범한 아침, 특별한 만남. 2달 전, 늦가을의 찬 바람이 낙엽을 흩날리던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김수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작은 원룸의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낡은 가방에 할아버지가 물려준 침통을 조심스럽게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2번의 환승, 1시간 반의 통학 시간. 본과 3학년인 수진에게 이번 학기 임상 실습은 무척 중요했습니다. 성적은 중상위권이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죠.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늘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일찍 왔네? 같은 과 동기인 혜원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혜원이는 늘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부유한 집 딸이었죠. 수진은 그저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학생 휴게실에서 하얀 가운을 갈아입으며 그녀는 오늘 하루도 조용히 묵묵히 실습을 마치기를 바랐습니다. 오전 9시 침구가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훈 교수는 언제나처럼 권위적인 목소리로 학생들을 불러 모았죠. 그는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다고 소문난 침구가 교수였지만 동시에 가장 까다롭기로도 유명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미국에서 초청한 VIP 환자가 온다. 너희들은 절대 개입하지 말고 관찰만 해라. 특히 박 교수의 시선이 수진을 향했습니다. 실습생들은 더더욱 조심해라. 이번 환자는 우리 병원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검은색 리무진 세대가 병원 정문에 나란히 멈춰서는 것이 보였죠. 먼저 내린 것은 정장 차림의 보디가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변을 살핀 후 중년의 백인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꺼내 폈습니다. 휠체어에는 검은색 실크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죠. 가을바람에 스카프 자락이 살짝 들리자 수지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처드 리 회장님이십니다. 최 원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을 운영하는 억만장자, 포브스 선정 세계 부호 순위에 이름을 올린 거물이었죠. 환영합니다, 리 회장님. 따님이 제니퍼 양이시군요. 리처드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한때는 카리스마 넘쳤을 얼굴에는 지친 아버지의 모습만 남아 있었죠. 특별 병실로 안내되는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던 수지는 순간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스카프 사이로 살짝 보인 제니퍼의 얼굴 주변에서 무언가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몸에서는 보이지 않는 검은 안개 같은 것이 희미하게 맴돌고 있었죠. 절망의 깊이. 특별 병실은 병원 최고층에 위치한 VIP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최 원장을 비롯해 각 과의 실력자들이 모두 모여들었죠. 침구과의 박 교수, 한방내과의 김 교수, 한방신경정신과의 이 교수까지. 수진 같은 실습생들은 복도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제 딸 제니퍼는 15살 때 갑자기 안면신경이 마비되었습니다. 리처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벨마비인 줄 알았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나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람세이언트 증후군도 아니었고 MRI, CT,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에서 1년, 존스 홉킨스에서 6개월, 메이오 클리닉에서 8개월, 독일의 샤리테 병원, 스위스의 개인 병원들, 일본의 도쿄대 병원까지 다녀봤습니다. 물리치료, 보톡스 주사, 신경 이식 수술까지 고려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리처드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수백 장의 진료 기록이었죠. 마지막으로 만난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서양의학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동양의학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제니퍼가 천천히 스카프를 벗었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왼쪽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눈, 높은 콧대, 붉은 입술. 하지만 오른쪽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 같았죠. 눈꺼풀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절반만 감겼습니다. 그래서 늘 눈물이 흘렀죠.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고 볼의 근육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한때 아역 모델이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리처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니퍼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영어로 속삭였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그녀의 왼쪽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복도에서 유리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기, 김수진 학생. 혜원이가 수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생각해? 아, 아니야. 아무것도. 수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이미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세상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건 축복이자 동시에 책임이야.
그리고 동시에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니퍼의 마비된 얼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검은 기운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것이 말이죠. 만약 내가 그런 것을 본다면 절대 모른 척하지 마라. 그건 하늘이 너를 통해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뜻이니까. 무시당한 직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니퍼의 치료는 최 원장이 직접 맡았고 각 과외 교수들이 협진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죠. 매일 아침 병원에 오는 리처드의 얼굴은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수지는 실습을 하면서도 계속 제니퍼가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몰래 특별병실 근처를 지나가며 유리문 너머로 제니퍼를 살폈죠. 그럴 때마다 그 검은 기운은 더 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박정훈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갔죠. 교수님, 실례지만 제니퍼 환자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 교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뭔데?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안면마비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한 체질이거나. 그때 박 교수가 펜을 탁 내려놓으며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김수진 학생,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그저 학생이 뭘 안다고 감히 교수들의 진단에 의견을. 네. 제니퍼 양의 진료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3년간 연구한 케이스야. 그런데 고작 본과 3학년 학생이 뭘 봤다고? 박 교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주제 넘은 짓 하지 마. 실습 점수 깎일 줄 알아. 수지는 얼굴이 빨개져서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수군거렸죠. 저 선배 왜 저래? 박 교수한테 혼났나 봐. 주제 파악 못하고 나섰다가 망신당한 거겠지.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수지는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의서를 꺼냈습니다. 특이체질 변증론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한의학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가득했죠. 특히 기감체질이라는 부분이 수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감체질은 10,00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특수체질이다. 이들은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기의 흐름을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침법으로만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외상 없이 발생한 원인불명의 마비 증상은 기감체질에 기가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수지는 책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니퍼가 바로 이 기감체질이 아닐까?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비밀스러운 시도. 며칠 후 늦은 저녁 수지는 제니퍼의 병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이었죠. 유리문 너머로 제니퍼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니퍼가 놀란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처음 보는 젊은 동양 여성이 서 있었죠. 수지는 더듬거리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실습생입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니퍼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그때마다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만 했으니까요. 또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러 온 건가요? 전 이제 지쳤어요. 제니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죠. 저는 당신 얼굴 주변에서 특별한 것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요. 제니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의사들 중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무슨
무슨 뜻이죠? 수지는 조심스럽게 제니퍼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죠. 당신은 특별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기감 체질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아직 학생이라는 것을 밝혀야 할까? 하지만 제니퍼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이런 체질을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저에게 전수해 주셨죠. 혹시 제가 한번 시도해 봐도 될까요? 제니퍼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젊은 여성에게서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죠. 지금까지 만난 의사들과는 다른 진심 어린 걱정과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의사인가요? 아직 아니에요. 학생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10년 넘게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문제가 뭔지 볼 수 있어요. 수진이 제니퍼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얼굴의 특정 부위를 가볍게 눌러보았죠. 일반적인 침술 포인트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수진이 마비된 볼의 한 지점을 살짝 눌렀을 때 제니퍼가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느껴져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마비된 부분에서 감각을 느낀 것입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죠. 정말이에요? 정말 느껴지나요? 수진도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론이 맞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학생,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밤 근무 간호사가 들어왔고 수진을 발견하곤 화들짝 놀랐습니다. 환자분께 무슨 짓을 한 거야? 학생이 왜 허락도 없이 여기 있어? 저는 그저 당장 나가. 내일 이 일을 보고하겠어. 수진은 황급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제니퍼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최 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원장실에는 최 원장뿐만 아니라 박정훈 교수 그리고 학과장까지 있었습니다. 김수진 학생. 최 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젯밤 무단으로 VIP 환자에게 접근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사실인가? 네. 하지만 저는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학생 신분으로 환자에게 무단 접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특히 이번 환자는 우리 병원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케이스다. 박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내가 경고했는데도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학과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하면 실습 학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 명심해라.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억울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자신은 정말 학생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리처드가 최 원장을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제 딸을 찾아온 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 원장이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요. 리처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제니퍼가 그 학생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네. 제 딸이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뭔가 다르다고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최 원장과 교수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 학생은 아직 면허도 없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면허 있는 의사들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전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그 학생이 제니퍼를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박 교수가 반발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학생이 어떻게 환자를 치료합니까? 그럼 교수님들의 감독 하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제 딸이 나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보고 싶을 뿐입니다. 결국 긴 회의 끝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진이 교수들의 감시하에 제니퍼를 치료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교수들은 모두 반대했지만 VIP 환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오전 특별 치료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 원장, 박 교수, 김 교수, 이 교수, 그리고 여러 전공의들까지 모두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수진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수진아, 의술을 행할 때는 마음을 비우고 오직 환자만 생각해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너를 통해 치료하는 거란다. 침통을 열며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를 바라봤죠. 제니퍼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진이 첫 번째 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을 놓으려는 위치를 본 박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거기는 혈자리가 아니야. 학생, 제대로 배운 거 맞아?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침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특별한 혈자리, 기문혈이었죠. 일반 의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직 기감체질에게만 유효한 혈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침이 놓아졌습니다. 모두 교과서에 없는 위치였죠. 교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완전히 엉터리잖아. 저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개, 12개, 15개의 침이 제니퍼의 얼굴에 놓아졌습니다. 마치 별자리를 그리듯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그리고 마지막 침을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니퍼가 갑자기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파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제니퍼가 마비된 쪽 얼굴의 통증을 느낀 것입니다. 3년 동안 아무 감각이 없던 곳에서 말이죠. 제니퍼, 정말 느껴지는 거야? 리처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니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엔 양쪽 눈에서 똑같이 눈물이 흘렀죠. 마비되어 감기지 않던 오른쪽 눈이 살짝 깜빡인 것입니다. 오 마이 갓. 제 눈이 움직여요. 치료실이 술렁였습니다. 박 교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최 원장은 앞으로 나와 제니퍼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정말이네. 안검 반사가 돌아왔어. 수지는 침을 하나씩 조금씩 돌리며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니퍼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반응했죠.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김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30분간의 치료가 끝났을 때 제니퍼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빠, 저 웃고 있어요? 리처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만에 딸의 미소를 본 것입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매일 제니퍼를 치료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들이 모두 지켜봤지만 점차 수진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매일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제니퍼의 얼굴이 회복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박 교수가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수진 학생. 아니, 이제 학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군. 박 교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배운 거야? 그런 침법은 난생 처음 봤어.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 배웠습니다.
김춘배 선생님이라고. 아마 모르실 거예요. 시골에서 작은 한의원을 하셨거든요. 김춘배? 설마. 전설의 귀침 김춘배 선생? 박 교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아세요? 알다마다. 40년 전 한의학계의 전설이었어. 아무도 못 고치는 환자들을 기적처럼 치료했다고 들었지. 하지만 갑자기 사라져서 모두가 찾았는데 시골에서 한의원을 하고 계셨구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명예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픈 사람을 돕는 게 의사의 본분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저에게만 비법을 전수하셨어요. 왜 너에게만? 저도 할아버지처럼 특별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의 길을요. 할아버지는 그게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반드시 세상을 위해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박 교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겠다. 미안하다, 김수진 학생. 아니, 선생님. 한편 제니퍼와 수진은 치료 시간 외에도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니퍼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15살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얼굴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비명을 질렀죠. 엄마가 달려왔는데 엄마도 절 보고 울었어요. 제니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1년 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 얼굴이 낫는 걸 보지 못하고 아빠는 그 후로 모든 걸 포기하고 저를 치료하는 데만 전념했죠. 회사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수진이 제니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나을 거예요. 꼭 낫게 해드릴게요. 수진, 당신은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언젠가 너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라. 제니퍼 씨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기적.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제니퍼의 얼굴은 60% 정도 회복되었죠.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반적인 침법으로는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특별한 내용을 발견했죠. 천침대법 -2 침법은 내 평생 단 한 번밖에 쓰지 못했다. 너무나 강력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다. 시술자의 길을 환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기에 자칫하면 시술자가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간절한 순간이 온다면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제니퍼를 완전히 낫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죠. 마지막 치료 날이 왔습니다. 수지는 평소와 다르게 하얀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중요한 치료를 할 때 입으셨던 것과 같은 옷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치료를 할 거예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치료실에는 리처드와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24개의 황금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아주 정확하게 제니퍼의 얼굴과 목, 그리고 가슴 부위에 놓기 시작했죠. 이건 12경락을 모두 연결하는. 김 교수가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침을 놓고 수지는 두 손을 제니퍼의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깊게 집중했죠.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그것이 제니퍼에게 전달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그 특별한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마비된 부분이 점점 풀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죠. 마치 얼어있던 것이 봄볕에 녹듯이 10분, 20분, 30분이 지났을 때 수진의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안색이 창백해졌죠. 자신의 기를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 선생, 위험해 보이는데. 최 원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니퍼가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 아. 제니퍼가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완벽하게 움직이는 자신의 얼굴을.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거울을 주세요. 간호사가 급히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제니퍼는 거울을 보고 또 한 번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완전한 자신의 얼굴을 되찾은 것입니다. 수진이 쓰러졌습니다. 너무 많은 기를 소모한 탓이었죠. 의료진이 급히 달려들었고 수진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틀 후 수진이 깨어났을 때 병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니퍼와 리처드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수진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수진. 제니퍼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된 아름다운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제 인생을 구해줬어요. 리처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진 선생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니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돈이든 유학이든 뭐든지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만 이 치료법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는 제니퍼 씨처럼 특별한 체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리처드는 감동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장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김춘 베마이너스 수진 한의학 연구재단을 설립해서 이 특별한 의술을 연구하고 전수하도록 하죠. 박 교수가 나섰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수진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챕터 10 할아버지의 편지. 한 달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제니퍼는 완전히 회복되어 미국으로 돌아갔고 언론은 한국의 기적이라며 대서특필했죠. 수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봉인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이가 첫 번째 기적을 이룬 후에 읽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열자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너의 첫 번째 사명을 완수했겠구나. 사실 너에게 숨긴 것이 있다. 40년 전 나도 너처럼 특별한 환자를 만났단다. 미국에서 온 젊은 사업가였지. 원인 불명의 마비로 고생하던 그를 내가 치료했고 그는 고마움의 표시로 많은 것을 주려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을 했지. 언젠가 내 후손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의 후손이 도와주기를. 그 사업가의 이름은 로버트 리 리처드의 아버지란다. 운명은 참 신기하지? 내가 도운 사람의 손녀를 내가 돕게 되었으니 이것이 인연의 고리이고 선행의 순환이란다. 수진아, 기억해라. 우리가 가진 능력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하늘이 잠시 빌려준 것일 뿐. 그러니 아낌없이 나누고 겸손하게 행하거라. 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랑한다. 마이너스 할아버지가. 수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선행이 돌고 돌아 자신에게로 왔고, 이제 자신이 그 고리를 이어가야 할 차례였죠. 1년 후 서울 강남의 김춘 베마이너스 수진 한의학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리처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설립된 이곳은 특수체질 연구와 치료의 메카가 되었죠. 개소식 날 제니퍼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수진, 잘 지냈어요? 제니퍼는 더욱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죠. 저 하버드 의대에 합격했어요. 의사가 되기로 했어요. 수진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수진은 제니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의학도 함께 공부하려고요. 동서양 의학을 융합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연구소 옥상에서 수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그리고 수지는 다시 연구소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그녀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었으니까요. 평범해 보이는 젊은 한의사, 하지만 특별한 눈을 가진 그녀의 손끝에서 오늘도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을 위해 쓸 용기가 있나요?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겠죠. 수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수진이,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